안녕하십니까. KCC에서 건축도료를 담당하고 있는 원석호 차장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 영상을 접하시는 대다수 분들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실 텐데요. 아파트 제도장 또는 제도색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실 수도 있고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는 통상 5에서 7년 주기로 외벽, 지하주차장, 그리고 옥상 방수에 대한 제도장을 실시합니다. 리모델링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부담하는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진행되는 아파트 제도장. 소중한 비용이 안전하고 검증된 자재로 문제없이 시공되려면 입주민과 관리소 직원분들 모두가 제도장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아파트 제도장에 대해 기본 개념부터 세부적인 내용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파트 제도장이란 무엇인지 그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장의 개념과 범위까지 알고 있어야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제도장을 진행하는 프로세스, 또한 아파트의 현재 상태 및 보수 방안, 내 아파트의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이고 어떻게 보수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요. 아파트 제도장 디자인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신 트렌드와 KCC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KCC에서 지원해드리는 토탈 솔루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제도장이란 무엇인가? 아파트의 장기 수선 계획.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나면 신축에 입주를 하시게 되고 아파트 수명을 저희가 통상 25년에서 30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긴 수명 동안 아파트는 끊임없이 장기 수선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 도색 부분에 대해서 수선을 하게 되고 배관, 각종 그 방수 부분에 대해서 장기 수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장기 수선 계획에 의거해서 아파트의 유지 관리되는 보수공사의 한 파트인데 아파트 외벽 보수 도색, 그리고 지하 주차장 바닥 공사, 그리고 옥상 방수 공사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아파트에서 세대 누수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파트별로 차이는 있지만 외부 그 옥상이라든지 그리고 외벽에서 누수가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그 입주민들도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도 외관을 봤을 때도 그 안 좋은 외관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아파트에 칠해놓은 페인트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색상이 변색이 되고 노후화가 됩니다. 또한 변색이나 노후화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에 대한 디자인 트렌드는 계속 그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구식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아파트 제도장을 감안을 하시게 됩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일단 세대 누수에 대한 부분은 검증된 자재로 균열을 보수하고 방수하는 그 주기적으로 보수하는 공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외벽에 대한 부분은 미려한 외관을 구현하기 위한 최신 트렌드로 디자인된 그 아파트 외부 도색이 필요합니다. 새로 세 단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보수된 아파트는, 보수되고 도색이 된 아파트는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외부 제도장이라든지 옥상 방수는 단순하게 아파트를 예쁘게 보이게 하는 목적, 물론 그 중요한 목적도 달성을 해야 하지만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시킴으로써, 그리고 미려한 외관을 보여주어서 아파트의 이미지를 향상시킴으로써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체적인 가치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가치가 향상되면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점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아파트 제도장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가? 일단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사를 기획하고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예가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 주민 대표분들께서 공사 진행에 대한 의결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외벽 디자인 같은 경우는 디자인에 대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저희 KCC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이후에 아파트 도장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업체가 선정이 되겠죠.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후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관심이 많으신 아파트 외벽 그 시공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페인트가 칠해지기 전에 오염된 부분이라든지 그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전처리라고 합니다. 그 사전에 깨끗하게 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고압 수세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파트 외관의 상태가 좋은 아파트들은 고압 수세척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에 아파트의 몰탈, 그 시멘트 몰탈이 탈락됐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몰탈 보수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크랙과 이 크랙이 간다고 해서 아파트에 치명적인 하자가 난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의 콘크리트 외벽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크고 작은 크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새로운 페인트를 칠하는 데 있어서 이런 크랙이 있는 상태에서 도색이 들어가게 되면 그대로 표시가 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랙을 보수하고 그리고 약해진 부분은 바인더라는 보강제를 통해서 표면을 보강해주는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후에 외부 도장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그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저희 도장공이 외부 도색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부적인 디자인적인 요소들, 그래픽 도장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재도장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공정으로 외벽이 도장이 되게 되고요. 자, 부위별로 통상적으로 아까 그 5에서 7년 주기로 아파트 재도장을 실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파트 도색이 되고 신축 이후에 또는 재도장 이후에 4년, 5년 지나가면서 이런 화면에서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크랙이 가고 페인트가 균열이 가고 그리고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아파트 재도장을 실시해야 되는 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사진을 예로 말씀을 드리면 콘크리트 표면에 크랙이 가면서 페인트까지 같이 벗겨진 상황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직사광선에 자외선에 계속 노출이 되면서 저런 부분이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파트 외부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취약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건물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서 아파트 재도장 공사 주기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페인트가 탈락이 된 부분들이 있죠. 탈락이 된 부분은 깨끗하게 세척하고 그리고 탈락된 도막을 걷어내고 그리고 저희 KCC에서 추천드리는 방향으로 그 재도장을 안전하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곰팡이가 난 핀대도 있고요. 그 우측 상단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그 최상층에 굉장히 그 누수가 심하게 진행이 돼서 까맣게 곰팡이가 핀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도장을 하시게 되면 말끔하게 새 아파트처럼 도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에 도장되는 건물 외벽에 도장되는 페인트들은 친환경 수성 페인트를 도장을 하게 됩니다. 2급 도료부터 실리콘 발수도료, 실리콘 수성 페인트까지 그레이드별로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고요. 어떤 재료를 쓰시게 될지는 아파트 입주민들께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우측으로 갈수록 고급 제품입니다. 실리콘 수성도료 수프로 네오실 플러스라는 제품이 저희 KCC에서 생산하고 있는 최고급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도장을 했을 때 재도장 기간을 9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9년을 본다는 얘기는 9년의 기간 동안 뭐 특별하게 색상이 많이 변색이 된다든지 아니면 제품 전체적인 내구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기간을 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좌측에 2급 도료를 제일 보급품으로 2급 도료, 1급 도료를 많이 쓰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제품들이 그 저가품으로 못 쓸 제품들은 아닙니다. 싼 맛에 쓰는 제품은 아니란 얘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KS 2급, KS 1급 한국기술표준원에서 규정해 놓은 페인트에 대한 성능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생산되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도 품질은 우수합니다. 다만
고급품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약간 그 색상 유지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쓰시는 제품들입니다. 우수하게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도장되는 그 색상 유지하는 그 기간을 한 4에서 5년, 5에서 7년 이 정도로 그레이드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1급 발수도료, 수프로 KS 1급 발수도료는 발수라는 개념은 방수하고는 좀 다릅니다. 발수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고어텍스 스키복이라든지 등산복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분은 막아주고 비나 눈에 대한 그 방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발수 안에 내부에서 내가 활동을 하면서 내 몸에서 나는 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배출을 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그 스키복 또는 등산복이라도 고어텍스 제품들은 좀 비싸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아파트에 도장이 된 이후에 비라든지 눈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끊임없이 아파트 내부로 수분이 유입이 되고 그 수분을 배출해 주려고 합니다. 배출을 해야 원활하게 배출이 돼야 이 도막이 그 수명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발수 성능이 탁월하죠. 1급 발수도료는 발수 성능이 있어서 내부에 있는 수증기를 밖으로 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수분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가 있죠. 물론 페인트가 완벽하게 막아주진 못하지만 이렇게 수분이 인아웃이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도막 성능이 장기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능에 특화된 도료가 스프로 KS 1급 발수도료고요. 우측에 있는 최고급품 스프로 네오실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실리콘 수지를 이용해서 그 장기적인 색상 유지력을 구현을 하면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발수 성능은 기본으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급품으로 저희가 스프로 네오실 플러스. 과거에는 고가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많이 적용이 안 됐지만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 그 우수한 자재를 쓰고 싶어 하는 아파트 위주로 많이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방수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상 방수를 저희가 왜 할까요? 이건 옥상 방수 부분은 외부에 완전히 노출되는 외부에서 봤을 때 한눈에 외부인들이 볼 수 있는 부위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보다는 성능에 주로 포커싱이 됩니다. 자, 내 약품성, 내 알칼리성, 내 마모성이 우수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후성이라는 것은 웨더러빌러티라고 해서요. 그 자외선에 끊임없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눈, 비, 각종 비바람, 자외선에 노출되면 그거를 장기간 5년 이상, 때로는 뭐 7년 이상도 견뎌야 합니다.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성능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탄성이 우수해서 옥상은 굉장히 과혹한 조건입니다. 한여름, 한겨울 콘크리트가 같이 수축 팽창이 됩니다. 기온의 높낮이에 따라서. 콘크리트가 그 구조체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축 팽창이 되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 있는 방수제가 기본적으로 탄성이 우수하고 콘크리트가 크랙이 간다고 할지라도 우레탄 방수제는 견뎌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고도의 내구성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외관이 미려해야 하고 사람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옥상을 주민들의 휴게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 아파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행감이 우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또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약간 그 논슬립 시공을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흔히 볼 수 있는 옥상 구조입니다. 자, 수직면이 있고 수평면이 있는데 좌측 사진을 보시면 수직면과 수평면 모두 시공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제품으로. 그래서 우측의 방수 시스템을 보시면 콘크리트에 저희 스포탄 하도라고 하는 프라이머라고도 합니다. 하도를 도색을 하게 되고요. 이건 투명하게 그냥 그 콘크리트를 강화시켜주고 콘크리트를 꽉 물고 있는 역할을 하는 칠입니다. 그 위에 중도가 올라갑니다. 중도가 2에서 3mm 정도 올라가고요. 가장 우수한 방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그 두께는 3mm입니다. 그렇지만 2mm를 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 시공비를 감안을 하셔서 2에서 3mm 정도 시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을 세 가지 그레이드의 제품이 있는데 스포탄 KS16 노출 방수제 또는 스포탄 노출 방수제를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시게 되고요. 그 수직면 같은 경우는 스포탄 수직면 방수제를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외선의 강한 스포탄 상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스포탄 상도 가로 열고 에너지라고 하는 제품이 또 있습니다. 스포탄 상도가 있고 스포탄 상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스포탄 상도 에너지는 차열 성능을 부여를 한 제품입니다. 그 한여름에 직사광선에 의해서 실내 온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최상층은 굉장한 좀 고통을 겪으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똑같은 칠이라도 차열 성능이 있으면 실내 온도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성 제품도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 에폭시 도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하 주차장에 에폭시 도료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레탄 제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그 지하 주차장 제도장 시 에폭시 도료를 과거에 했기 때문에 에폭시 도료를 보통 에폭시 도료로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에폭시 도료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모성이나 내 충격성. 왜냐하면 차들이 수시로 출입을 해야 합니다. 그 엄청난 하중을 가진 차들이 들어와야 되고 뭐 택배사의 트럭이라든지 소형 트럭이라든지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구성이 기본적으로 버텨줘야 되고 내 마모성이 버텨줘야 합니다. 우수한 성능을 구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도막 두께가 조정 가능하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가장 그 우수한 내구성을 구현할 수 있는 도막 두께는 2에서 3mm 정도 시공되는 에폭시 라이닝이라는 제품입니다. 보통 통칭 에폭시 라이닝이라고 통칭을 하고 저희 KCC 제품은 유니폭시 라이닝이 있습니다. 그 제품으로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비용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비용 부분을 우수하긴 하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얇은 도막 두께로 그 저렴하게 시공할 수 있는 유니폭시 코팅 제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은 유니폭시 코팅 제품은 비록 유니폭시 라이닝 제품보다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지긴 하지만 보수가 용이하고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경제적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이 일단 지하주차장도 외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관이 미려해야 하고 색상의 선택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입주민들이 선호하는 색상과 디자인으로 저희 KCC에서 제공되는 디자인으로 거기에 알맞게 제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색상 선택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에폭시 바닥재를 시공을 하는 주 목적은 이런 그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우수한 성능도 구현을 해야 되지만 이게 제대로 시공되어 있고 방리가 없어야 그 하부에 있는 콘크리트 그 더스트들이 날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입주민들의 건강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 소장님들이나 그 입주자 대표위원회 분들은 본인이 살고 계신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장을 시행해야 되는 주기가 됐는지 이 부분을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판단이 안 되시면 저희 KCC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 기술자가 언제든지 출장해서 현장의 상태를 점검하고 거기에 알맞는 적절한 보수 방안을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우레탄 방수제와 마찬가지로 논슬립 시공이 가능합니다. 자, 주행 부위와 코너 부위, 주차 부위. 주행 부위와 주차 부위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유니폭시 라이닝과 유니폭시 코팅이라는 제품으로 보통 시공을 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팅 또는 라이닝은 도막 두께 또는 경제성을 감안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제도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도막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막이 양호하다라고 하면은 그 간단한 전처리 후에 유니폭시 코팅으로 간단하게 시공을 하시기도 하고요. 기존의 칠이 너무 상태가 안 좋다. 전면 제거하고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라이닝으로 시공을 많이 하시고요. 코너 부위에 특히 소음이 많이 나죠. 핸들을 돌릴 때 끼익 하는 그 듣기 거북한 소리가 많이 나는데
저희 칠 중에 유니폭시 엠보라는 칠이 있습니다. 엠보싱 화장지 아시죠? 오돌도돌하게 엠보싱 처리가 되는 제품인데 이게 시공이 되게 되면 소음을 많이 저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코너를 돌아도 소음이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들의 뭐 제가 지금 설명을 안 드려도 주차장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한 5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엠보 코트입니다. 오돌도돌하게 그 우측 하단에 있는 사진에 보이시죠? 별도의 좌측에 보이시는 저는 롤러 장비를 이용해서 이런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면 콘크리트 위에 프라이머가 도장이 되고요. 그리고 유니폭시 라이닝이라는 그 중도재가 도장이 됩니다. 그리고 유니폭시 엠보를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엠보싱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탑코트를 도장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안 해도 무방합니다. 지금 저희 KCC의 유니폭시 라이닝이라는 제품은 그 중도만으로도 충분하게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그 일부 구간만 그 중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일부 구간만 상도만 칠이 벗겨져 있다 내지는 마모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상도만 요 주변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중도 없이 상도만 도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논슬립 부분인데 저희 KCC에서 나오고 있는 논슬립 파우더로 그 입주민들이 뭐 바닥에 오일도 떨어지고 뭐 눈이 오면은 뭐 눈도 녹아가지고 물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간단하게 논슬립 파우더를 이용해서 논슬립 시공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 잘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영상 말미에 저희 담당자 저희 그 연락 주실 곳을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화를 주시면 저희 그 제도장 컨설턴트가 아파트로 방문해서 안내를 해 드릴 수도 있고 저희가 유선상으로도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바닥공사가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사진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표면 처리, 어떠한 칠이 도장이 되더라도 기존에 있는 칠 내지는 뭐 콘크리트 위에 도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표면 처리가 미흡하면 하부가 미흡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부에 아무리 좋은 칠이 올라가도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공정이 표면 처리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공정입니다. 그래서 표면이 만약에 면 처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면 처리가 진행이 돼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그 칠이 양호한데 뭐 오염 부분만 있다 그러면 오염물만 제거하고 적절하게 제거하고 도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도 도장, 프라이머 도장, 그리고 세 번째로 중도 도장. 저렇게 지금 라이닝을 도장하는 경우는 그 작업자가 지금 고대라고도 합니다. 고대라고 하는 그 작업 도구 가지고 쫙 깔고 있죠. 깐다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 쭉 밀어주고 깔아주면 저게 셀프 레벨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저 정도 작업만 해주면 알아서 쭉 레벨링 수평이 잡혀가지고 시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은 주차 코팅을 진행을 하면서 주차 구간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장애인 구간 그리고 뭐 여성 주차 구간 뭐 그렇게 작업하는 그 부분들이 4번 공정에 해당이 됩니다. 이 다음은 가장 관심이 많으신 아파트 제도장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KCC 제도장 디자인은 저희 나름대로 수많은 노하우는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를 합니다. 일단 아파트의 건설사가 어디인가, 아파트를 신축한 건설사가 어디인가, 건설사마다 가지고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다르고요.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철학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림 이편한 세상, 제가 거주하고 있는 대림 이편한 세상을 새로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대림 이편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존 디자인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컨셉으로 대신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훨씬 더 진보된 디자인으로 최신 트렌드를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근 단지, 저희 옆에 있는 뭐 예를 들어 힐스테이트가 옆에 있고 자연앤자이가 옆에 있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들의 디자인과 어느 정도 조화를 맞춰서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신의 신축 스타일 아파트의 디자인은 어떤지도 그 감안을 해야 되고요. 주변 상권까지 주택가, 전형적인 주택가에 밀집되어 있는가 아니면 도심에 있는가, 주변에 병원이 있는가 이런 주변 상권까지 분석을 해서 아파트를 디자인합니다. 저희 KCC는 이렇게 전문 디자이너가 현장에 한번 답사를 해서 주변 경관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 디자인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서비스는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전문적인 서비스와 디자인 제공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최신의 디자인을 한번 트렌드를 소개를 해드리면 그 지역마다 차이가 좀 많은데 그레이시하게 회색 톤으로 차가운 도시 이미지를 구현하는 디자인들이 한 2, 3년 전부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어느 정도 트렌드를 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참고만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한 톤으로 사실 아파트 재도장 함에 있어가지고 제일 선호도가 높은 부분은 소프트한 톤입니다. 소프트한 톤으로 또는 파스텔 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이 소프트 톤으로 아파트 재도장을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좀 약간 개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 옆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보다 튀고 싶다. 내지는 아니면 그 젊은 분들이 많이 주거하시는 아파트 이런 데서 스타일리시하게 조금 눈에 띄는 디자인을 해 달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디자인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레이시하게 디자인된 아파트들 그 사진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클래시하게 짙은 색감으로 이렇게 디자인되는 아파트들. 여기 아파트는 DH 현대건설에서 진행한 신축 아파트입니다만 최근에 재도장 아파트들도 이 트렌드를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도시 느낌을 다양한 그레이 컬러들 조합을 통해서 세련된 분위기와 공간을 연출하는 이런 스타일도 최근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KCC는 국내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들과 색채 개발과 디자인 개발을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용 색상집을 건설사별로 함께 제작을 하고 있고 디자인 개발에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KCC는 국내 제일의 디자인 기술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KCC와 협업을 하시면 재도장 부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KCC의 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대부분의 건설사들의 디자인은 저희 KCC와 협업하에 나오는 디자인들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샘플로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와 상담을 하시면 뭐 지금 분당 파크뷰 아파트의 시뮬레이션을 샘플로 보여드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파트에 최적화된 그 색채 디자인을 제공을 해 드립니다. 최근에 나갔던 서초 포레스타 그리고 성남 보뜰마을 4단지 판교죠. 이런 단지들 저희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 드리는데 한번 제공을 해 드리고 입주자분들께서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저희 디자이너들과 그 상담을 하시면서 아파트에 최적화된 모든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 디자인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트렌드, 뭐 그레이시한, 뭐 가운데 지금 인천 서구 청라자에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시한 디자인이 좋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입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아파트 제도장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저희 KCC가 책임지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디자인, 제도장 공사 이후에 입주민들의 만족도와 가장 직결되는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전문 디자이너가 책임지고 최고의 디자인을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디자인이 좋다고 해도
시공 품질이 떨어지게 되면 하자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품질 점검, 사전 사후 서비스를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방서 등 아파트에서 진행하는 기타 자료에 대한 자문을 저희가 진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 가지는 모든 토탈 컨설팅을 저희들이 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언제든지 방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제도장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KCC 제도장 컨설턴트들, 아파트에 방문해서 기술 및 디자인 서비스 등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입주민 대상 제도장 관련 설명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드린 것이고요. 그 아파트에 맞는 내용들, 아파트에서 듣고 싶은 사항들, 원하는 디자인,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찾아가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불안하다 하시면 저희가 줌을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설명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아파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살고 계신, 그리고 아니면 또는 관리하고 계신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1등 기업 KCC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